어떻게 뭐 모르는데 그쵸? 네.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칠 때 이건 꼭 알아야 된다 할 만한 내용들을 4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MR 영역이에요. OMR은 정말 많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OMR 실수를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정답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틀리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이러한 것들을 습관으로 좀 만들어서 고쳐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했던 게 밀려쓰기나 빠뜨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첫 번째 면에 보면 대부분 몇 문제인 시험인지가 적혀 있거든요. 그 번호가 예를 들면 25문항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OMR에 마지막으로 마킹해 놓은 번호가 25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26번 문항이야? 그럼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했던 실수가 역사 과목에서 헷갈리는 문제 하나를 아무것도 마킹하지 않은 채로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마킹 실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번호와 마킹을 1대1로 대응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OMR 카드를 딱 보면서 1번에 뭐, 2번에 뭐, 2번에 3번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만 그 표시가 하나만 되어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번호에 혹시 마킹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마킹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지와 마킹을 대조하시는 겁니다. 물론 시험지를 보고 마킹을 했겠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실수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조금의 여유가 더 있다. 시험지 문제에서 옳은에 대한 문제인지 옳지 않은에 대한 문제인지도 같이 확인을 해서 옳은에 대한 문제면 4개의 선지는 X가 되어 있고 하나의 선지는 동그라미가 되게 나와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옳은을 보고 선지를 내려갔는데 X인 걸 체크를 해놨다. 그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문제풀이의 영역입니다. 문제풀이의 영역은 말 그대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면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첫 번째로는 방금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옳은, 옳지 않은 혹은 적절한, 적절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그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은근 틀린단 말이에요. 보통 생각하기에 그거 제대로 확인 안 해도 동그라미 4개 X 하나면 당연히 X 고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갑자기 뇌가 뭔가 사주를 받아서 여기는 분명히 동그라미 4개에 X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풀어서 X가 4개, 동그라미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적절하지 않은만 확인하는 걸로도 내가 혹시나 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정답을 하나 골랐잖아요. 그럼 그 고른 선지를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쭉 읽으세요. 솔직히 그거 읽는 시간 10초도 안 걸려. 10초가 뭐야? 5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읽어봄으로써 내가 이 나머지 4개의 선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 정답만 보았을 때도 정답인지 정말 다시 읽어도 이게 답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고 난해해서 4개의 선지를 연달아 읽다 보면 마지막 선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고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정답이 아닌데도. 그러한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고른 게 정답이 맞는지 한 번 더 더블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국어나 영어 같이 그 언어인 과목에는 내가 고른 선지가 지문에 해당하는 근거가 있는지도, 언어인데 지문도 제시됐는데 내가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 지문에서 A라고 말을 했는데 나 혼자 해석해서 B라고 풀었다. 그건 너무 아깝고 허무한 오답이잖아요. 그쵸? 제가 과외생들한테도 엄청 많이 말하는 건데요. 모르는 건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니까 정답이라고 고르는 경우가 은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모르니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만약에 모르겠는 선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선지를 패스하세요. 저는 모르는 선지가 나오면 일단 그 선지를 더 이상 읽지 않고 그 선지에만 별표를 쳐놓고 바로 다음 선지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무나도 정답이지 않니? 라고 말하는 다른 선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답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선지들을 훑고 답이 될 만한 애들이 없었는데 나머지는 다 맞는데 그러면 이제 모르는 선지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때마저도 모른다고 해서 바로 정답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2개의 선지 중에 뭐가 정답일지 고민이 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내신일 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해답법인데요. 그 시험을 치는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이 상상을 했어요. 내가 고른 게 답이 아닐 때 내가 시험이 끝나고
교과서를 들고 뭐 아니면 내가 공부했던 뭐 문제집 자료 같은 것들을 들고 교무실에 가요. 이 시험을 내신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근데 여기를 보면 선생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집을 봐도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 선지를 고르셔야 돼요. 두 개가 너무 정답 같아요. 둘 다 뭐가 뭔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자료에 그 부분이 있어 그거 가져가서 말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선지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은근 도움이 되는 게 성공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가서 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더니 제가 납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후회가 남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부분은 내가 덜 공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저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둘 중에 아무거나 찍었어. 내 시험을 끝나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 부분이 있었어 라고 되는 경우에는 진짜 이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꼭 요런 너무 앵갔나? 아무튼 요런 사고방식을 한번 거쳐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망하지 않았지만 제가 원래 원했던 목표보다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틀렸던 것들의 거의 90% 이상이 고쳐서 틀린 거였거든요. 원래 내가 정답을 찍어놨는데 마지막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로 바꿔볼까? 해서 바꿨던 게 다 틀린 거예요. 기말고사 때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누가 봐도 명확한 실수가 아닌 이상 고치지 말자 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아주 잘 봤었는데요. 무조건 고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아니면 고치지 마세요. 나 이거 고쳐도 안 후회해 할 만한 게 아니면 고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검토라는 건 시험을 다 풀고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빠르게 훑으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뭐 시험 시간이 50분이라고 쳤을 때 내가 45분 동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5분 만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적어요. 그런 현저히 낮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내가 이 문제를 고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이 시험에 달려있다는 거죠. 언제나 신중을 기해서 특히 고칠 때 심지어 OMR을 교체하거나 화이트를 쓰거나 하는 경우이다 정말 신중해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 영역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간 확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 시작 전에 이 시험이 몇 분짜리 시험인지를 확인하세요. 거의 시험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 정도만 확인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목마다 시험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험 시간이 익숙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런 걸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시간 체크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죠.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시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시계를 보면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시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오히려 시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나 감독관분들이 끝나기 한 10분 전쯤 안내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듣고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시간 확인을 적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를 어느 정도 풀면서 중간중간에 지금 몇 분이다, 지금 몇 분 남았지, 지금 어디까지 왔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몇 시간인 게 맞나? 문제를 푸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어야 된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풀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너무 빨리 풀었어. 그럼 혹시 이게 문제가 쉬워서 빨리 푼 걸 수도 있지만 좀 대충 읽은 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혹시 좀 흘려읽진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용도로 시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킹 시간을 제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험 시간이 뭐 50분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50분인 게 아니잖아요. 마킹을 할 시간은 빼놓으셔야 하잖아요. 그쵸? 제가 진짜 많이 봤던 실수가 시험이 끝나는 종이 땡 하고 쳤는데 갑자기 마킹 안 했어요 말해가지고 막 우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마킹을 못 해가지고 급하게 그때 마킹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시험 끝나고 그러고 있으면 무조건 컨닝 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무조건 빵점 처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킹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킹 시간을 보통 여유롭게 5분을 잡고 중간에 뭐 실수를 했거나 그럴 때 교체를 할 수도 있고 OMR 영역에서 봤던 습관들을 검토할 시간을 위해서 5분을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마킹할 5분이 언제냐는 게 전 또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아마 시험이 끝나기 직전 마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는 1회독이 끝나고입니다. 1번부터 25문항이 있으면 1번부터 25번까지 풀잖아요. 25번까지 딱 풀고 나서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1회독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추천드리는 건 시험 시간이 10분 남았을 때
일단 마킹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덜 푼 번호까지 마킹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미리 찍어놓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수정해도 되는데, 내신 시험의 경우에는 OMR을 화이트로 고치는 게 불가능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낭비거든요. 내신 시험인 경우에는 모르는 번호는 빈칸으로 남겨놓고 마킹을 하시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화이트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 경우에는 모르는 번호를 뭘로 찍을지도 미리 정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나기 5분 전에가 좀 더 일반적인데 왜 그걸 하지 않고 미리 하라고 하냐? 저는 일단 시험 때 긴장을 좀 하는 편이에요. 끝나기 직전에는 그런 말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마킹 하셔야 돼요. 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이렇게 팍 긴장이 되더라고요. 원래 긴장을 하면 안 해도 될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면 사람이 쫓기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여유로운데도 5분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사람이 불안하니까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안 하던 실수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미리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긴장을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분들이 시험지를 이제 세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무언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눈을 감았어요. 물론 주무시면 안 돼요. 눈을 잠깐 감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한 20배속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지를 펼쳐서 일단 엄매를 풀고, 엄매에서 모르는 문제 하나 있었지만 괜찮아, 별표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순서로 풀지를 시나리오를 굴리는 거예요. 내신 시험에서는 우리가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마다. 눈을 감고 1번 문제를 풀고 페이지 넘기는 상상하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마킹하고 검토하면서 문제 푸는 상상을 그 시기에 했어요. 그러고 나면 문제를 다 푼 기분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할 거니까 라는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시험을 치러 온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공부한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들면서 엄마 한 문제 못 풀었어, 별표쳐, 괜찮아 이러면서 했잖아요. 시뮬레이션에서 못 푸는 경우도 미리 넣어놓는 게 긴장이 안 돼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은근 생각보다 여러분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특이하게 시험 본 후에 권장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 오답 노트를 쓸 필요가 정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 시간은 있어야 돼요. 이 행동을 못했네? 이걸 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지? 시간 관리가 될 수도 있고, OMR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습관들, 모든 행동 영역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조율을 해나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국 누구랑 조율을 하시면 되냐면 시험 치고 난 여러분과 조율하시면 됩니다. 한참 지나면 까먹어가지고 내가 시험 때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점수만 기억나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24시간 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험에 보충하고 싶은 부분, 보강하고 싶은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했던 그 아쉬운 점 쓰기랑 유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공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교과서를 5번 읽고 갔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 그럼 다음 시험 때는 7번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다음 시험 때 계획을 미리 정립해 놓는. 그러면 다음 시험부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보충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점점 성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내신같이 여러 날짜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아직 시험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다음날 치는 시험에 시험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못 치면 좀 속상해가지고 막 울적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시험지를 보고 나 뭐 했냐?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을 갖고 있으면 내일 시험이 3개를 치는데 그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또 막상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시험 공부를 하러 가면 막상 또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오늘 시험에 대한 오늘 감정은 이 순간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뭐 울고 싶으면 한번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한번 소리 지르고 심신에 안정을 주는 노래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그냥 연달아 그냥 듣고 모르겠다 이러고 다시 그냥 공부하러 가거든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세요. 다음날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매기고 바로 오답하고 다음날부터 어떻게 공부할 건지 수정하고 바로바로 발전하시는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자마자 여러분이 아주 귀중한 존재거든요. 시험을 치자마자 따끈따끈하게 시험에 대한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할 수 있는 누군가잖아요. 우리가 사실 시험 문제를 나 이거 진짜 처음 보는 거고 시간을 줘도 못 풀었을 것 같아 하는 문제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만났고. 근데 그런 것들은 틀려도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뭐 모르는데, 그쵸? 근데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그냥 풀어. 근데 내가 그냥 시험에서의 사소한 습관들, 사소한 행동들 때문에 이걸 틀렸어. 그러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오랫동안 후회가 남으니까
꼭 평소에 시험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